자, 3절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이제 7장 중간,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는 통계에 대한 그 수업을 시작한다고, 본격적인 통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집단 무엇인지 제가 설명했었죠. population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관심 가지는 통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평균 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전수조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전수조사라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어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조사 방법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를 실험하고 뭐 분석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을 추출해서, 즉 모집단 전체에서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샘플, 즉 표본을 우리가 골라내서 그 샘플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표본을 추출할 때는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평균 소비량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서울과 부산, 경기, 전라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시행하면 그것은 적당한 방법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골라서 서울시 무슨 구에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조사를 하게 된다면 특정한 소비로 지금 집중이 돼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모집단에서부터 추출을 할 때, 즉 샘플링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무작위로 해야 한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무작위 샘플링, 랜덤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n개만큼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때 평균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분산은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모집단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그 x로부터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x1, x2, xn 이렇게 해서 n개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x 전체를 우리나라 여성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x1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여성 몇 명, 그다음에 x2는 부산시에 있는 여성의 몇 명, 뭐 100명씩을 고른다든지 또 xn에는 제주시에 있는 여성 100명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x1, x2, xn이라고 하는 이런 값들도 사실은 다 집합인 거죠. 몇 명씩을 모아서 이것을 x1이라 하자, 이걸 x2라 하자.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x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여성을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x1은 각 시마다 지금 몇 명씩을 추출한 표본이라고 해볼게요. 하지만 이 표본들도 생각해보면 각 한 명씩만 있는 게 아니라 X1, 즉 서울시에서 내가 만약에 100명을 뽑았다. 그럼 여기에 100명이라는 사람의 분포가 있겠죠. 그러면 이 X1 자체만으로도 이 안에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X2를 만약에 부산시에 있는 여성 100명이라고 하면 그 100명에 대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XN도 마찬가지. 평균도 존재하고 분산도 존재하겠죠? 자,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무작위 표본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n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자,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x1부터 xn까지 표본을 추출했다. 그럼 각 표본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속이 될 필요가 없겠죠. 독립이라는 것은
각각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란 가정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각 표본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population 모집단 X가 있어서 예를 들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 그죠? 평균이 존재하고 분산값이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이런 확률 분포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이렇게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X는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때 뮤하고 시그마 제곱은 상수값이 되겠죠. 그쵸? 우리 앞에서 계속 연습했죠.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러면 X라고 하는 이 모집단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population 안에서 n개의 표본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정은 뭐냐면 각 표본이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1도 어떤 분포를 따른다? 똑같이 모집단의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이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X2 역시 뮤, 시그마 제곱이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이런 표본들이 이런 분포를 따른다. 즉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번과 4번에서 자, xi라고 하는 건 각각의 이러한 표본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의 기대값은 뭐랑 같냐면 모집단의 기대값과 같다. 그래서 뮤로서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 뮤로서 다 일치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뭐였죠? 분산인데 각각 표본들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하고 같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무작위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정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예제 1번을 먼저 볼게요. 다음 데이터에 대한 통계값들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때 통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통계값으로 얘기를 하지만 A번, B번, C번에 있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값들도 다 통계값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A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은 우리 익숙하죠. 지금 데이터가 자, 0.32부터 해서 0.43까지 10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의 통계값 중에서 평균을 구하자. 평균 우리가 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 10개를 몽땅 더할게요. 그래서 10으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죠. 평균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생각해주면 되고 B번은 중앙값, 미디언이라고 하는데 중앙값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제일 작은 값부터 해서 제일 큰 값까지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중앙값은 뭐냐면 진짜로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만약에 6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1, 2, 3, 4, 5, 6이다. 순서대로 한번 써봤다. 이렇게 1부터 6까지 정수가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중앙값이 뭐가 될까요? 정중앙에 있는 값이 지금 짝수개만큼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걸 이렇게 홀수개 있을 때처럼 하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그쵸? 양쪽에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짝수개 있을 때는 중앙에 있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것을 중앙값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들, 주어진 데이터도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먼저 해보세요. 제일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0.28이 가장 작나요?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은 0.3 얼마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죠? 0.32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 이런 식으로 0.28, 0.32 그 다음에 0.36 그쵸? 그 다음에 0.37 그 다음에 0.38 그 다음이 뭐죠? 0.42가 있고 그 다음에 0.43이 두 개 있죠. 그 다음이 0.47 그 다음이 0.53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작은 값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서 중앙값을 고르려면 10개, 지금 10개의 데이터라서 짝수개만큼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앙값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C번 최빈값은 뭐냐면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열해봤더니 0.43이라고 하는 값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값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안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4개의 식료품점의 커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월보다 이만큼 상승했다. 이 무작위 가격 인상 표본의 분산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표본에 대한 분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은 연습을 했지만 표본에 대한 분산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Theorem 1번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예제를 풀어보죠. 자, Theorem 1번에 보면 표본의 평균은 이와 같다.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을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증명은 아니고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X라고 하는 모집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표본을 추출한다. 그래서 N개만큼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즉 서울시, 부산시, 제주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내가 추출했을 때 X1이라는 표본, X2라는 표본, XN이라는 표본 이렇게 N개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N이라고 하면 총 N개의 표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표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표본의 평균이 뭐가 되냐면 X바라고 쓸 거고요. 자, 평균 정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 더해서 그 숫자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을 다 더한다. 자, 기호로 쓰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xi에 대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xi가 1일 때, 그 다음에 더하기 i가 하나 증가해서 2일 때, 그 다음에 어디까지? n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표본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눠야만 평균값이 되나요? 그쵸. 전체 n개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쓰고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을 한번 볼게요. 표본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S제곱이라고 쓸 건데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쓸 거고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을 의미한다. 그냥 분산이 아니라 표본들의 분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분산은 우리 분산 처음에 얘기할 때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었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하면 각각의 표본인 xi하고
표본의 평균인 x바하고 차이, 그러니까 편차예요. 편차, 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그것을 편차 제곱을 몽땅 더해서 뭘로 나누면 되죠? 총 개수가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표본의 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티어렘을 보니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눴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가 지금 n으로 나눠야 할 것을 n-1로 나눴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티어렘 따라가서 n-1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정의는 이렇다. 그래서 표본의 분산이 이와 같이 설명되더라 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다라고 했을 때 이 뮤하고 시그마 제곱은 어떤 값인가요? 상수다. 그쵸? 왜냐하면 모집단 전체를 여러분이 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집단을 내가 축소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용돈, 한 달 용돈을 모집단 X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전교생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뭐 리서치를 하게 돼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일일이 해서 그 용돈의 평균을 따져보고 분산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뭐가 나온다? 상수값이 나오겠죠. 평균 얼마 원, 그리고 분산도 얼마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을 조사하게 되면 그들의 평균과 분산은 상수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찾고 분산을 찾아보면 이들은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물론 제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수는 아닐 것 같은데 왜 변수가 될까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식에서 그냥 보다시피 바로 알 수 있어요. 식을 보면 식 자체에 xi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들어있죠. 그쵸? 표본을 각각 뽑아서 그것들을 확률 변수 xi라고 해서 x1부터 xn까지를 내가 뽑은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찾는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더해서 n으로 나눴고 따라서 x반은 사실은 확률 변수에 대한 하나의 함수로 작용을 하는 거고 표본의 분산 역시 마찬가지 xi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i에 대해서 그것의 편차의 제곱의 덧셈 그리고 n-1로 나눴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자, 표본의 평균과 분산은 상수가 아니며 변수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변수가 된다는 얘기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일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는 무엇을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확률 변수의 평균도 따져볼 수 있고 분산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하고 표본의 분산은 변수기 때문에 그들의 평균과 그들의 분산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CRM의 내용은 설명이 되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찾아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본 평균은 이미 평균인데 그것의 평균을 또 구하겠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한국 여성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서울시, 경기, 부산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샘플링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마다 서울시의 평균 분산 다르고 경기의 평균과 분산도 다르고 부산에 있는 여성들의 평균과 분산도 다 다르겠죠. 그 얘기는 지역별로 평균 신장이 하나의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것이 표본 평균인데 그것의 평균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기대값 2라고 쓰고 X바에 대해서 정의를 넣어보면 x1부터 xn까지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것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대값하고 평균의 성질 공부한 것 중에서 평균에서 이렇게 n분의 1은 숫자니까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밖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안에 이제 x1부터 xn까지의 합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기대값 성질 중에서 또 어떤 성질이 있었죠? 각각을 떨어뜨려서 계산해도 괜찮다. 즉 이렇게 각각의 값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성질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 랜덤 샘플링의 기준, 가정이 뭐였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무엇으로 가정한다? 똑같이 모집단의 평균인 뮤로 가정을 하겠다. 자,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전체, 뮤가 지금 몇 번 더해진 거죠? n번 더해졌으니까 n 곱하기 뮤가 돼서 약분하면 뮤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은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평균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 자, 이걸 평균이라 보지 말고 기대값이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표본 평균에 기대하는 값이 뮤가 나왔다라는 뜻은 굉장히 우리가 추정할 때 유용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집단 전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표본을 뽑아서. 그들의 평균에 대해서 기대값을 찾아봤더니 모집단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표본만 가지고 평균을 계산했더니 그것에 기대하는 값이 모집단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굳이 모집단 전체를 내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죠. 그죠? 표본만 평균을 잘 구해도 그것이 기대하는 값이 모집단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 X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뮤라고 하는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X바라고 하는 추정량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추정량이다. 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대하는 값이 내가 원하는 모집단의 평균이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이 X바에 대해서 분산도 구할 수 있다. 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X바 자체가 상수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도 찾을 수 있고 평균도 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평균과 분산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도 한번 보면 자, X바 그대로 넣을게요. X바가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니까 X바 대신에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variance의 성질 우리 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variance의 성질이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앞에 있는 요 숫자는 어떻게 돼서 나왔었나요? 평균은 그대로 나왔지만 분산에서는 제곱이 돼서 나오는 성질 앞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써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분리가 돼서 계산이 가능하다.
즉 이렇게 각각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랜덤 샘플링의 가정이 또 뭐가 있었냐면 x가 분산이 얼마? 시그마 제곱이라는 분산을 가질 때 각각의 확률 변수들, 표본들도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걸 가정했었죠. 그래서 n제곱분의 1에 x1의 베리언스도 시그마 제곱이고 x2에 대한 베리언스도 xn에 대한 베리언스도 시그마 스퀘어예요. 근데 지금 그게 몇 개? n개 있으니까 n 곱하기 시그마 스퀘어가 돼서 나눠주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지만 x바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가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스퀘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 한 번 더 정리하면 x바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뮤가 나왔고요. x바라는 표본 평균에 대한 베리언스는 n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